자, 고개 드시고 반갑습니다. 네. 교재는 몇 페이지냐면 144페이지 여러분 펴시고 144페이지. 자,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취득세 과세대상인데 어떤 것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 부과되느냐. 과세대상은 법에 열거가 되어 있는데, 자, 뭐 자세한 것은 3월 그날이 오면 자세하게 제가 열거해서 스토리텔링으로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요. 자, 이번 순환까지는 그냥 취득세 대상 이런 것들이 대상이구나 한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토지, 취득세 대상 토지인데, 토지에는 지적공부상 등록 대상이 되는 등록된 지적공부상 등록된 토지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토지도 포함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네, 그래서 실질과세원칙상 당연합니다. 그래서 등록되지 않은 토지도 대상이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또 여러분요, 우리 건축물 그러면 건축법상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자, 모두 포함하냐면 레저시설 같은 시설물도 포함하는데, 레저시설 나왔다 그러면 한 가지 딱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뭐? 골프 연습장 나왔다, 레저시설. 이런 시설물 취득했을 때도 취득세 대상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요, 그 등등이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자, 그 다음에 취득이 뭐냐?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신다 한마디로? 사실상 소유권 취득이다. 그래서 사실상 취득만 하면 되죠? 등록과 무관하게 과세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등기등록을 이행한 경우에 한해서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럼 틀리고, 등기등록과 무관하게 사실상 취득만 하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사실상 취득해야지, 형식적인 취득은 취득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신탁법에 의한 신탁세산 취득이요. 믿고 맡은 것 뿐이죠? 대외적으로 소유권 왔지만, 수탁자 입장에서 믿고 맡은 것 뿐이고, 또, 신탁계약 종료로 인해서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전할 때 위탁자는 믿고 맡겼다 돌려받은 것 뿐이고, 그러니까 형식적인 취득으로 취득세 과세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또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해야지, 소유권 이해에 걸린 지상권, 전세권, 뭐 지역권,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입주권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취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 부동산 임차권 이런 거 등등 해서. 자, 그 다음에 취득세, 취득용은 사실상 취득용과 간주 취득, 의제 취득용으로 나눠집니다. 사실상 취득용은 원시, 승계, 유상, 무상 취득으로 나눠지는데, 취득세는 사실상 취득만 하면 원시, 승계, 유상, 무상을 불문하고 과세가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 예. 그래서 무상 취득은 과세되지 아니한다, 이건 땡이에요. 근데 원시 취득에 과세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가지 경우가 있는데 머리글 잘 따서 차, 기, 항, 선.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주문에서 건조하는 선박은 원시 취득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승계식만 과세하고. 헷갈리면 현대자동차에서 완성차 딱 만들었을 때 취득세 부과하면 소비자들에게 그 가격에 반영해서 전가시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중과세되고 수출할 때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원시 취득, 이런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요, 여러분. 의제 취득. 이렇게 사실상 취득은 아닌데 취득했다고 의제, 간주해서 지방세법상 취득세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토지 지목 변경으로 어떤 일이 있을 때?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단순히 토지 지목만 변경된다고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 지목 변경으로 어떤 일이 있어야 돼? 가액의 증가가 있어야 돼. 가액의 증가가. 그 다음에 차량 예장비 선박 종류 변경으로 어떤 일이 있을 때?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그 다음에 건축물 증축이나 개수로 어떤 일이 있을 때?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이런 때는 가액의 증가분, 그 가액 증가분에 대해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또 여러분요, 과점주주란 자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합니다. 주식은 취득세 대상이 아니죠? 그런데도 비상장법인의 이 주식을 취득했을 때 주식을 취득한 비율만큼 그 비상장법인 소유의 취득세 대상 물건을 이 과점주주가 취득했다고 간주, 의제해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그죠? 그럴 때 왜 이 과점주 주식 취득세에 대해서 이렇게 과점주 주식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느냐? 독과점목자하고 소유분산을 촉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비상장 법인이어야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할 때는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비상장 법인일 때가 지멋대로 다 하니까 독과점목자하고 소유분산 촉구하기 위해서 취득세 부과됩니다. 이때 과점주주란 자는 지분율이요, 전체에서요, 어떤 주주 1인과 그와 친족관계 등 법에 정한 특수관계인자의 주식을 전부 다 합쳤을 때 몇 프로요? 50% 이상의 초과요? 초과 보유하는 주주를 얘기합니다. 딱 100분의 50인 주주는 과점주주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과점주들은 그러니까 여러 명이 될 수 있고, 이 과점주들은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 납세무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연대 납세무 있고, 그 다음에 연대 납세무 있고, 고개만 까딱거리는 사람도 있네. 자, 대답을 해. 내가 하는 얘기 맞아 이러지 말고. 이 대답을 해 저기. 그래서 과점주 주식 취득이요. 비상장 법인이어야 되죠. 그리고 금방 얘기했듯이 독과점목적 소유분산 촉구하기 거기 때문에 법인 최초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지분을 취득할 때는 납세무가 있다 없다? 에? 자, 비상장 법인 요거 법인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지분을 취득할 때는 납세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요거 그 법인 설립 시에부터 그 독과점 목적을 소분산 시키면은 처음에 비상장 법인은 일을 어떻게 해요? 저 법인 설립이 안 돼. 그래서 법인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지분을 취득하면서 주식을 취득할 때는 납세무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요거 여러 번 시험에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법인 설립일 이후에 다른 사원이나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했어야 되고, 또 증자 등을 통해서 주식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 부과되는 거고, 감자, 포테이토 안 된다고 그랬죠? 감자의 경우 내가 주식 취득세는 취득 행위를 보고 부과하는 세금인데, 행위세인데, 나는 주식 취득 행위가 없는데도 다른 사원의 주식이 소각됨으로 인해서 나의 주식 보유율이 덩달아 높아져서 과점주가 되는 이런 경우에는 납세무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취득세 납세무자 누가 되느냐 그러면, 취득세 납세무자는 원칙적으로 사실상 취득자입니다.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않았어도 사실상 취득한 자, 그 또 소유자를 납세무자로 합니다. 그래서 공부상 취득자 아니고 사실상 취득자고,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원칙적으로도, 자,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상속인 가운데에서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납세무자 됩니까? 아니면 상속인 각자입니까? 상속인 각자. 대한민국 만세 각자가 상속으로 취득한 물건에 대해서 취득세 납세무자가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공동 상속의 경우에 공동 상속인들은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 납세무가 있다 없다? 있다고 했습니다. 연대 납세무 있고, 또 건축물의 조작 설비, 부대 설비에 속하는 부분을 주체 구조부 취득자, 건물주 이외자가 가설했을 때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법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예규에서, 자,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납세무자가 됩니다. 건물주가. 그런 거지 가설한 자가 아니다. 이렇게 가설한 자로 바꿔서 나온 적도 있고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주체 구조부와 일체가 돼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같은 승강이나 이런 거 가설을 하게 되면 건물과 일체가 돼서 건물이 딱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자, 주체 구조부 취득자 임차인이 가설했다. 그러면 1층 임차인이 가설한 건지, 뭐 5층 임차인이 가설한 건지, 10층 임차인이 가설한 건지, 이런 거, 이런 것을, 자, 뭐 그 과세당국에서 밝히기도 좀 힘들고, 자, 왜 취득세를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안내 가산세 보내야 되는, 적용해서 고지서를 보내야 되는데 누구한테 세금을 부과할 건지 애매해지고, 또 임차인이 사업이 망해가지고 다른 데로 가버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 추적해가지고 또 세금 부과하기도, 고지서 보내기도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건물에 남아있으니까 이런 경우에 누굴 납세무자로 한다? 주체, 구조부 취득자를 납세무자로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주택조합이나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누가 납세무자가 되냐? 조합원. 그래서 조합 명의로 취득해도 실질은 조합원 거니까 실질과세원칙에 따라서 명의와 상관없이 그 실질적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조합원이 납세무자. 근데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누가 납세무자가 된다? 조합이 납세무자가 됩니다. 조합이. 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러분요, 또 우리 어떤 걸 공부했냐면,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의 부동산을, 배우자 직계임속의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자,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봐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추정해요? 아니면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봐요? 아니면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해요? 증여받은 것으로. 어떻게 한다고 다시? 증여받은 것으로 증여까지는 목소리가 큰데 왜 그 다음에 어영부영해. 자,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누가 씩씩하게 추정한다고 그러는데, 배우자 직계임속의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답니다. 그래서 취득세에서는 하여튼 간주한다, 본다예요, 주로. 자, 취득세에서는 그냥, 지방세에서는 간주한다, 취득세에서는 의지한다고, 나중에 배우는데 양도소득세에서는 추정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배우자 직계임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자, 원칙적으로는. 근데 다만 대관계가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될 때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공매나 경매를 통해서 취득하거나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취득하거나 자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하여 취득한다거나 대관계가 명백히 입증되는 그런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우자 지키면서 부동산을 취득했지만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등등 더 있는데 나머지 것들 뭐 부담부 증여의 경우라든가 나중에 또 자세히 배울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계속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 아직 멀었어요. 자, 뭐냐면 여러분 우리 취득세 취득식이요. 어느 때 취득했다고 볼 것이냐는 건데 취득 원인 등에 따라 다양한데요. 매매 같은 제일 중요한 유상승계 취득의 취득 시기는 원칙 어느 때를 취득시로 합니까?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에 원칙적으로 어느 때부터? 자, 매매에 의해서 취득했다. 그럼 원칙적으로 언제입니까? 계약상 잔금질. 계약상 잔금질. 근데 명시가 안 됐다. 계약서에 계약상 잔금질이 명시가 안 되면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 등기일이 아니라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 그 다음에 자 언제나 항상 계약서와 상관없이 사실상 잔금이 지급된 때를 취득시기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5가지 경우에 그런데 객관적인 취득이요. 머리 글자를 따서 어떻게 외웠습니까? 국수, 공판, 법의 경우, 국수, 공판, 법의 경우는 자 사실상 잔금집을 취득시합니다. 국가, 지자체, 조합부터 취득하거나 수의회에서 취득하거나 공매, 경매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판결문에서 입증되거나 단 판결문에서 화해, 인납, 포기, 자백간 주의한 것은 어떻게 하고? 제외하고 그 다음에 법인 장부로 입증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잔금집을 취득시합니다. 계약서 상관없이. 그런 자 그 다음에 또 연부 취득이요. 2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취득하는 연부 취득은 원칙적으로 자 계약상 잔금집이에요. 사실상 잔금질이에요.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취득시로 합니다. 그 다음에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는 어느 때를 취득시로 한다? 상속 개시일. 상속 개시일. 유증으로 취득했을 때는 유증 개시일. 증여자 죽었을 때 유증 개시일. 그 다음에 증여 같은 무상 취득은 언제를 취득시로 합니까? 원칙적으로 증여 계약일이죠. 예, 그래서 증여는 낙성분류식 계약이다 이런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증여 계약일을 취득시로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이런 날들 이전에 등기 등록을 먼저 하면 언제고? 등기 등록일입니다. 항상 이런 날들 비교해서 중 빠른 날이에요. 등기 등록이라고 비교해서 중 빠른 날이고. 그 다음에 취득세 과세 표준은 원칙적으로요. 취득세는 과세 표준 취득 가격인데 누가 결정하냐면 납세무자가 결정합니다. 원칙적으로. 그래서 납세무자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을 과세 표준합니다. 자, 원칙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인데 자, 예외적으로 시가표준액이 과세 표준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가표준액은 지방세를 과세할 때 그 물건에 대한 기준 가격인데 지자체장은 항상 지방세 계산할 때 무엇으로 계산합니까?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시가표준액으로 과표 결정되느냐? 납세무자가 무신고, 신고하지 않거나 또는 신고한 가액이 신고서에 신고가액 표시가 없거나 신고한 가액이 납세무자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뭐하게? 낮게 미달하게 신고되면 사례 문제 같은 거 나오면 잘 보세요. 신고가액 일반적으로 신고가액이 1억 7천만 원이고 시가표준액이 자 1억이다. 그러면 무엇을 과세 표준해? 시가표준액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미달하게 신고되거나 이러면 무엇을 과세 표준한다? 시가표준액으로 과표 결정됩니다. 근데 시가표준액보다 높은 가격이든 낮은 가격이든 언제나 항상 그 사실상 취득 가격을 취득세 과세 표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객관적인 취득만 인정하는데 또 역시 머리 글자를 따서 어떤 경우? 국수, 공판법, 부. 여기서는 이거 마지막 부 들어간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검증받은 취득의 경우에는 요거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검증받은 취득은 신고한 가액이 지방세 과세 시가표준액에 미달할 때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에는 자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인데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해요. 뭘 과세 표준합니까? 시가표준액을 과세 표준합니다.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검증받은 취득이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검증받은 이 경우에는 신고가액과 그 다음에 지방세과세 시가표준액을 비교해 봤을 때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게 신고됐습니다. 어떤 걸 과세 표준합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법률에 의한 신고의 경우에는 이 신고한 가액이 자, 시가표준액이 미달하더라도 뭘 과세표준해요? 이 신고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이 과세표준이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과세표준이.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인 경우하고 여러분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경우하고 취득세 과세표준 결정 어떤 것을 과세표준 금액으로 하느냐. 사례 문제 속에서 이제 또 신고한 가액이 얼마, 시가표준액이 얼마 막 이렇게 조건 나왔을 때 골라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요거. 그래서 이걸 비교하시고.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이건 뭐 중요한 얘기였고요. 또 구별하는 것은. 그 다음에 취득세. 연부 취득의 경우에는 뭘 과세표준하느냐? 연부금액이고요. 연부금액이고. 자, 근데 여러분요. 매회 물론 연부 취득은 매회 지급되는 사실상 연부금액이지 계약상 연부금액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또 보시면은 우리 취득세 그 국수공판법의 경우에는 부의 경우는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하는데 다만 이건 유상승계 취득일 때가 얘기지 시험 문제 나오면 잘 봐요. 국수공판법부 나왔다가 무조건 아싸 사실상 취득가격 이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국가나 지자체 등으로부터 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 금액으로 한다. X입니다. 무상 취득하면 사실상 취득한 가격에서 어떻게 합니까? 제외된다고 그랬습니다. 무상 취득하면 사실상 취득가격이 빵원이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 무엇을 과세표준한다? 무상 취득했을 때는 시가 표준액이 과세표준으로 결정된다고 그랬습니다. 취득세 세율은 차등 비례세 구조로 되어 있어요. 취득세는 비례세니까 과표 크기와 상관없이 세율이 일정합니다. 비례세율. 근데 차등한다는 것은 취득 원인 등에 따라 차등해서 비례세율이 정됩니다. 그럴 때요. 취득세 세율은 크게 세 개 덩어리예요. 표준세율, 중과세율, 특례세율. 근데 중과세율과 특례세율 자세한 것은 나중에 이제 배울 거고 표준세율도 암기할 수 있도록 3월 달에 도와드릴 거고요. 근데 가장 이제 기본적인 것은 아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취득세 표준세율은 지자체장이 자 표준세율의 몇 프로 범위 내에서 50% 범위 내에서 조례로서 가감 조정할 수 있고요. 취득세 표준세율 중에서 유상취득에 대한 세율은 꼭 아셔야 되는데 유상취득 그러면 우리가 매매, 교환, 공매, 경매 다 유상취득입니다. 에? 매매, 교환, 공매, 경매 다 유상취득입니다. 시험에서는 유상승계 취득한 경우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자 부동산을 유상승계 취득한 경우 나올 수도 있지만 부동산을 뭐 매매해서 취득했을 때 교환해서 취득했을 때 공매나 경매로 취득했을 때 이렇게 시험에 또 나오기도 합니다. 했을 때 다 같은 얘기죠. 매매, 교환, 공매, 경매 자로 농지를 취득했습니다. 취득세 표준세율은 몇 프로입니까? 네? 3%, 1천분의 33%고 농지, 주택 이외 부동산을 매매나 교환할 취득하면 몇 프로고? 4%고 자 주택을 매매나 교환, 공매, 경매, 유상거래 취득했다 그러면 주택을 그랬을 때 가격에 따라 틀려진다고 그랬죠? 취득 가격이 딱 9억 원입니다. 9억 원의 주택을 유상거래로 매매, 교환, 공매, 경매로 취득했을 때 취득세 표준세율은 2%입니다. 취득가격이 6억 원 이하면 1%, 6억 초과 9억 원 이하면 2%, 9억 초과는 몇 프로? 3% 세율이 정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웠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144페이지입니다. 복습 시간 아직 길었습니다. 자, 잘 따라하시고, 지금 보니까 역시 잘 하는 분도 계시지만, 아직까지도 좀 이제 지금 또 다 까먹으셔가지고 또 저기 하는 분도 있는데, 자꾸 우리가 기억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까먹더라도 노력하고, 까먹더라도 또 노력하고, 이렇게. 사치성 재산, 우리가 취득세 중과세율에 관한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배웁니다. 그래서 뭐, 사치성 재산이라는 게 있어요. 지방세에서. 144페이지에 04번의 중과세율에서 3번 보면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기준세율의 4배 합한 세율로 중과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 왜 나왔는지, 그냥 12% 이런 식으로 취득세 세율을 하지 않고 왜 표준세율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4배를 합한 세율로 중과세한다. 이런 식의 세율이, 중과세율이 이런 식의 표현이 나와 있는지는 나중에 이제 3월 달부터 우리가 3, 4월, 5, 6월에 걸쳐서 우리가 배워나갈 거고요. 자, 그 다음에 3월 달에 배울 거고, 오늘은 사치성 재산이라는 게 어떤 건지만 여러분들이 일단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쪽 봅니다, 여러분들. 고개를 한번 드시고요. 스트레칭을 한번 하고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목 운동부터 여러분. 자, 목 운동부터. 아이고. 자, 반대로도 돌리시고,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여러분. 아이고. 자, 기지개도 뒤로 한번 화끈하게 제끼시고요. 자,
날씨가 뭐 좀 풀려가지고 요즘은 좀 살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어깨도 좀 펴고 다니고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는 뭐 극강의 추위가 저기 있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춥고 그러더니 뭐 지금은 좀 살만하고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극강의 그 추위 속에서도 어떤 간에 지난주였나? 제가 산행 간 게? 맞죠? 지난주 일요일날. 아, 이거 언제 가니도 갑자기 그냥. 지난주에 산행을 갔는데 주한 우리 공부하는 수험생 중에서는 주한 공부하는 수험생뿐만 아니라 저 졸업한 분들 중에서도 오기로 해놓고서 안 오고 공부하는 여러분들도 한 명도 안 오고 자 그래서 하여튼 뭐 그 반드시 여러분들이 자 저에 대한 여러분들의 그 애정을 내가 그 애정의 온도를 확인했으니까 싸늘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확인했으니까 한 명도 안 오고 말이야. 그랬으니까 하여튼 여러분 각오하셔. 자, 뭐 힘이 빠져가지고 어떻게 강의할 맛이 안 난단 말이지, 여러분들. 한 명도 안 오고 말이야, 주안에서는. 하여튼 그 카페에다가 그 간분들 사진 올려놓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막상 뭐 극강의 추위라고 했지만, 막상 이렇게 그 산에 이렇게 그 둘레길인데 멀리 이렇게 돌지도 않았어요. 날씨 어차피 날씨도 그렇고 그래서. 근데 막상 올라가니까 뭐 그렇게 춥지 않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생각보다 그렇게 춥지는 않고, 그냥 보통 겨울에는 산에 올라가면 좀 바로 그 조금만 언덕 올라가도 둘레길인데도 둘레길 조금만 돌아도 땀 나고 그랬는데 다른 겨울에는. 근데 땀 하나도 안 나고 그냥 뭐 그렇게 춥지는 않고 그냥 했습니다. 그래서 했고.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도 안 났으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뭐 하나도 안 왔다고 해서 내가 지금 실망했는데도 이렇게 좋아가지고 웃고 그런 말이야. 뭘 너무 좋아 진짜. 하여튼 보겠습니다. 자, 사치성 재산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사치성 재산. 사치성 재산인데 사치성산이 어떤 거냐 보시면 여러분요. 지방세에서 사치성산이라는 것은 중과세라는데요. 어떤 게 사치성산이냐 한번 봅니다. 자, 별장이 사치성산인데 별장이요. 별장 그러면 주택입니다. 자, 주택인 주택인데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되어지는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얘기합니다. 이 별장과 일반 주택의 구별 기준은 어디 있느냐로 구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 요거로 구별합니다. 그래서 꼭 산간, 해변, 휴양지에 경치 좋은 곳에 잔디 깔려있는 멋진 집을 떠올릴 게 아니라요. 그런 것도 그렇지만 서울도심 한복판에 있는 오피스텔인데 자, 사업자 등록증에 의해서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이 안 되고요. 가끔씩 뭐 주민등록 전입이 안 돼 있고 가끔씩 누구를 은밀히 만날 때만 이용한다던가 아니면 자, 어떤 분들이 미국에 뭐 영주권 갖고 살고 있는 재외국민이 예를 들어서 송도에 인천 송도에 아파트 하나 뭐 어떤 오피스텔 하나 가지고서요. 한국에 들어왔을 때 가끔씩 한두 달씩 있다가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용합니다. 그럼 그런 것들이 뭐가 된다? 별장이 됩니다. 그래서 별장은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로 일반 주택과 구별하는 겁니다. 어디 있느냐가 아니라. 자, 그다음에 또 보시면 고급 오락장이 있어요. 고급 오락장이 있는데 고급 오락장 룸사롱, 단란주점, 카지노, 빠진 곳, 슬럼머시로서 캬바레, 나이트 이런 것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급 오락장 공부하는 수험생들이 되게 다 멀리 할 것들인데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교재 보다 보면 특수 목욕장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특수 목욕장. 그래서 고급 스파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목욕장이 아니라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남자가 목욕하러 들어가는데 여자가 바로 뒤따라 들어오는 목욕장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런 게 어떠냐고 구체적인 것은 결혼한 주부 수강생분들은 여러분 신랑한테 물어보세요. 그런 남자가 목욕하러 들어가는데 여자가 뒤따라 들어오는 바로 뒤따라 들어오는 목욕장도 있어? 그러면서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자세히 안 알려줄 걸. 그런데 가본 적 있냐고 하면 절대 나는 다른 사람들은 뭐 가본 적 있다고 하지만 나는 절대 가본 적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어떤 간에 또 그런 게 고급학장이고 등등.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자세한 것은 뭐 고급학장 알 필요 없고요. 골프장이요, 골프장. 골프장이 사치성산인데 회원제로 운영되어지는 그 골프장을 얘기합니다. 간이 골프장이나 대중 골프장, 퍼블릭 골프장은 아니고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이 사치성산입니다. 그 다음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고급 선박이 사치성산인데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시가 순액 1억 원을 초과하는 선박입니다. 자세한 요건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천천히 배우시면 되고요. 그래서 업무용 선박이라든가 또 연구용 학술용 선박은 제외하고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을 얘기합니다. 시가 순액 1억 원을 초과하는 선박이고 그 다음에 고급 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자주 보게 될 건데 여러분들 고급택이라는 게 있는데 일정한 요건이 있어요. 그 일정한 요건에 고급택의 요건을 옛날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지만 뭐 요건을 자세하게 물어볼 가능성은 낮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고급택은 더 요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얘는 취득할 때만 중과세예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고급택은 취득할 때만, 즉 취득세에서만 고급주택을 중과세하고요. 다른 세목에서 고급주택을 일반 주택과 달리 취급한다면 무조건 틀려요. 그래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에서 고급주택은 일반 주택과 똑같습니다. 그런 거지 고급주택이라고 그래가지고 중과세한다거나 달리 취급하면 틀립니다. 그래서 이게 더 중요해요. 어디서만 중과세한다? 취득세에서만. 자, 그래서 사실상산이 이런 것들인데요. 자, 여러분 별장부터 시작해서요. 별장부터 고급 선박까지를 사치성 재산이라고 중과세하는 세목이 있는데 재산세에서는 나중에 재산세에서는 별장, 고급락장, 고급장, 고급선박을 사치성 재산이라고 해서 보유할 때 중과세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요. 이 별장부터 고급 주택까지를 사치성 재산으로 중과세하는 세목이 있는데 취득세에서는 고급 주택까지 5가지를 취득할 때 중과세를 합니다. 5가지가. 근데 우리 주요 부동산 세목 중에서 지방세에서 등록면허세 있잖아요. 등록면허세는 취득세, 재산세와 달리 이런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규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이런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규정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규정이 없어요. 자, 그래서 사치성 재산 그러면 요 정도 내용을 일단 딱 알고 가는데요. 별장, 고급락장, 골프장, 고급선박, 고급주택입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저기다가요, 슬쩍 사실상 쟤네들 5가지에다가 슬쩍 바꿔치기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중과세 한다고 속이는 게 있는데 사치성 재산 아닌 게 있는데요. 헷갈리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자, 별장, 고급락장, 그 다음에 골프 연습장을 취득할 때 중과세 한다. 이렇게 소개해요. 여러분들 골프 연습장은 레저시설, 시설물로서 취득세 대상이 됩니다. 취득세 대상이긴 하지만 사치성 재산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골프 회원권도 사치성 재산이라고 소개해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자, 고급 선박이 사치성 재산인데 뭐 고급 자, 승용차 취득할 때 중과세 한다고 속이거나 고급 승용차 취득할 때 중과세 한다고 속이거나 그 다음에 고급 항공기 뭐 취득할 때 중과세 한다고 속입니다. 얘네들은 사치성 재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 사치성 재산 아닌 것들과 인 것 딱 비교해서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자, 이런 거 슬쩍 집어넣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해서 144페이지 자, 그 맨 아래에 있는 얘기인데 그 145페이지 이어지는 얘기는 이제 뭐 나중에 이제 배우는 과미력적 원용 내 중과세, 그 다음에 뭐 대도시 내 중과세 막 이런 얘기들이 쭉 이어져서 나와요. 이런 것들은 3, 4월, 5, 6월에 걸쳐서 우리가 천천히 배워나갑니다. 148페이지부터 이제 147페이지 맨 하단 해가지고 148페이지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사실성산에 대해서 소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나오고 있는데 자세한 얘기는 사실성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우리가 3월달부터 이제 한번 슬슬 이제 우리가 배워 나갑니다. 근데 뭐 사실성산 가볍게 한번 뭐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시면요, 저 사실성산 나중에 이제 자세한 얘기들을 우리가 배워 나갈 거예요. 뭐 별장이라는 게 어떤 거냐? 의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의 주거용 건축물로서 주택이라고 그랬죠?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말합니다. 물론 일정한 요건을 갖춘 농어촌 주택이라는 것은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않아도 별장에서 제외되는 것도 물론 있긴 있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 서울 도심 사는 사람들이 수도권 도심 사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지방에 어떤 농가주택을 삽니다. 지방은 요새 인구가 자꾸 감소하고 물론 귀농 인구도 있긴 있지만 자꾸 이제 인구가 감소하고 젊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고 저 농사 안 짓고려고 하니까 떠나고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만 남아서 이제 또 그분들이 돌아가시면 집이 공가되고 폐가가 됩니다. 그럴 때 자,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그런 주택, 농가주택 같은 거 하나씩 사갖고 갖고 있으면 좋잖아요. 그러면 사면서 가지고 있으면서 그 지자체에 세금도 내고 그게 공가나 폐가로 그냥 없어질 건데 사람들이 그 관리를 하니까 좋잖아요. 그 다음에 또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가끔씩 거기 그 지역에 뭐 주말에 같은 때 텃밭 일구 가서 이렇게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 지역에 돈도 좀 쓰고 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좋잖아요. 그래서 자, 일정한 요건을 갖춘 농어촌 주택과 부속 토지는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않아도 별장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물론
물론 있기는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범위요. 별장이라는 게 뭐냐? 범위.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며, 자, 뭐 법인의 회장님이 사용하든 말단 직원이 사용하든 어떤 뭐 가족 개인이 사용하든 하여튼 개인이 소유든 법인 소유든 구별하지 않고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않으면 뭐가 된다? 별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범위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줄은 그냥 한번 눈에 익혀두시면 되는 거고, 두 번째 줄 맨 끝에부터요. 자, 여기는 밑줄입니다. 주거와 주거 외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사업자 등록증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별장으로 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오피스텔인데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확인이 안 돼요. 자, 그러면 강릉 경포대 앞바다에 있는 오피스텔인데요. 자, 그러면서 가끔 휴가철에만 이용해요. 그 오피스텔. 그럼 그런 오피스텔도 뭐가 될 수 있다? 별장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험에서 옛날 시험에 나오기는 이걸 바꿔가지고 법령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지 정반대로 물어봤어요. 시험에서 어떻게 물어봤냐, 예전에. 주거와 주거 이외의 용도로 겸용되는 오피스텔, 사용되는 오피스텔로서 사업자 등록증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것은 별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OX형. 사업자 등록증에서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것은 별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맞잖아요.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주거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별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맞죠? 오피스텔. 이렇게 반대적으로 물어본 적도 있습니다. 시험은 우리 세법에서는 이렇게 자, 단순히 숫자 바꾸거나 그런 문제도 여전히 나옵니다. 숫자 바꾸고 그런 것도 나오지만, 단순 암기식 문제도 나오지만 또 이렇게 법령의 의미를 알고 있는지 이렇게 반대적으로 물어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뭐 부속 토지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 별장에 부속된 토지 경계가 명백하지 않을 때 바닥 면적 몇 배야? 10배까지를 부속 토지로 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4번 같은 것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농어촌 주택은 별장에서 제외되는데 이런 요건 시험에서 출제 가능성 지극히 낮고요. 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골프장 하여튼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여기요. 간이골프장이나 대중골프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원제 동그라미요.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임목을 말하고요. 이런 것들. 뭐 범위는 그냥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골프장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에 등록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실질과 현실상 이런 얘기는 외우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등록되지 않아도 자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면 과세하는 겁니다. 양가로 3번 고급락장이 어떤 거냐. 도박장, 유흥주점, 영업장, 특수목욕장 아까 얘기했죠? 예. 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사용되는 건축물 중 법령으로 정한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말한다. 참고에 고급락장이 나오는데 난 고급락장이 어떤 건지 궁금해가지고 미치겠다. 그런 사람들은 읽어보시는데 절대 줄 긋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자, 각서를 쓰고 읽어봅니다, 여러분들. 뭐 그런 것들입니다. 동그라미 3번이요. 부속 토지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 고급락장에 부속된 토지 경계가 명백하지 않을 때 건축물 바닥 면적 몇 배야? 10배까지 부속 토지랍니다. 지방세에서는 별장이든 아까 나왔었죠. 별장이든 고급락장이든 그 건축물 부속 토지 경계가 불분명하다. 바닥 면적 몇 배? 10배까지 부속 토지로 봅니다. 그래서 자 10배까지는 고급락장이나 별장으로서 중과세라고 10배를 바닥 면적 10배를 넘는 부분의 토지는 일반 토지로서 과세합니다. 예? 취득할 때. 그래서 그런 얘기예요. 10배까지는 자, 중과세를 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150페이지 양가로 4번 고급 선박입니다. 의 고급 선박이란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시가 순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선박을 말하고 이런 것들. 다만 중과세 제외되는 경우 실험 실습 등의 용도의 생활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은 제외하고 고급택 자 그 제목 옆에다가 고급택 옆에다가 써놓으세요. 땡땡 해놓고 어디서만 중과세한다? 취득세만 중과세. 고급택은 일정한 요건을 갖췄을 때 취득세만 중과세지. 다른 세목에서 고급택이라고 중과세한다? 무조건 틀립니다. 됐고요, 여러분들. 자세한 요건은 뭐 나중에 슬쩍 배우긴 하지만 나중에 5, 6월 달에 배울 얘기입니다. 자, 150 이렇게 해서 우리 주택가의 사실상산 5가지 인 것과 아닌 것을 반드시 이번 순환에서는 사실상산 인 것과 아닌 거 반드시 기억하시고 등록면허세는 사실상산에 대한 중과세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별장 고급락장 같은 거 등기 등록할 때 등록면허세 중과세한다 틀립니다. 151페이지 05번의 세율 적용 방법입니다.
세율 적용 방법인데 동그라미 1번 있죠? 예, 밑줄입니다. 같은 취득 물건에 대해서 둘 이상 세율 당할 때는 그중 어떤 거?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세율 적용의 일반 원칙이에요. 그래서 취득세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재산세라든가 자 이런 데서도 나와요. 동일한 대상 물건이 표준세율도 해당되고 중과세율도 해당돼. 그럼 뭘 적용해? 높은 세율, 중과세율이요. 그래서 시험에 옛날 시험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요거 뭐 최근에도 재작년인가도 지문에 나왔어요. 같은 취득 물건에 대해서 둘 이상 세율 적용할 때는 그중 낮은 세율 적용한다. 이렇게 바꿨겠죠? 높은 세율 적용한다. 이게 포인트지 당연히. 공부할 때는 항상 어떤 게 포인트인지를 공부 잘하는 어렸을 때도 보면 공부 잘하는 애들과 못하는 애들이 차이점은 그거예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 과목에 있어서 출제 될 문제들을 예측을 잘하는 거죠. 어떤 내용을 읽으면 어떤 게 포인트인지 알아가지고 선생님이 이걸 어떻게 바꿀까, 어떤 게 포인트인지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공부합니다. 그래서 그걸 잘 공부해가지고 그 포인트를 잘 기억하니까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한계가 있어요. 어차피 뭐 공부 잘하는 애들 못하는 애들은 어차피 좀 차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그 주어진 시간 내에서 또 공부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차이점은 포인트를 잘 잡는 애들이 공부를 잘하는 건데, 그죠? 엉뚱한 거에 줄 거놓고 그러면 말짱 꽝이잖아요. 자, 그래서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바꾼다는 뻔하지 뭐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바꾸는데 그렇게 바꿔서 나왔었습니다. 세율 중에 일반 원칙입니다. 자, 됐고요. 나머지 것들 나중에 배울 얘기들입니다. 쭉 넘어갑니다. 152페이지 제7절 비과세 등 여기에 봅니다. 비과세는 원래는 이제 3월 달부터는 비과세는 다른 내용을 다 공부한 다음에 이제 비과세는 맨 마지막에 제가 강의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내용들 공부를 해야지 비교하면서 또 그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볼 건데, 자, 그렇지만 이번 순환에서는 용어를 비과세가 뭐고 이런 것들 용어를 좀 익히고 이런 게 비과세구나 이렇게 우리가 그냥 알기 위해서 그냥 설명드린 거기 때문에 이번에 자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요, 여러분들. 자, 봅니다. 비과세라는 게 있습니다. 비과세라는 게 있는데 또 감면이라는 게 있어요. 감면이란 말도 있고요. 자, 그래서 비과세와 감면 어떤 차이점인지 소개해드립니다. 이런 용어 설명은 제가 항상 계속 지금 얘기 드리고 있지만 1, 2월 달만 강의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3월 달부터는 용어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꼭 이제 3월 달이나 4월 달 되면 5월 달에도 그렇고 꼭 비과세가 뭐예요? 감면은 뭐예요? 이렇게 꼭 물어보는 사람들이 꼭 나오는데 어떤 차이점이냐 물어보는데 안 가르쳐 줍니다. 제가 안 가르쳐 주고 1월 달 동영상 보고 다시 강의 듣고 다시 오라고 합니다. 제가. 자, 여러분 봅니다. 비과세요. 비과세는 과세에서 제외하는 건데, 얘는 세금 계산조차 하지 않습니다. 비과세로 규정이 되어 있다 그러면 세금 계산조차 하지 않고 과세에서 제외합니다. 그래서 얘는 비과세하게 해달라고 신청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과세에서 아예 규정이 되어 있으면 제외하는 겁니다, 여러분. 비과세는. 근데 감면은 깎아주거나 면제하는 건데요. 자, 감면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들은 일단 세금 계산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뭐 50% 깎아주거나 뭐 10% 깎아주거나 아니면 100% 자, 깎아주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감면합니다. 그리고 조건을 달아서 감면을 해줬는데 조건에 위배되면 처음 세금 계산하는 것으로 세금을 추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면은 세금 계산을 하고요. 또 감면으로 규정되는 것들은 반드시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돼요. 신청을 요합니다. 그래서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지 감면해 주는 거지 그냥 알아서 과세권자가 알아서 감면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단 말이지 뭘 생각하고 있어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는데 여러분, 이 감면 규정은 주로 지방세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이란 법에 감면이 규정되어 있고요. 또 국세는 조세 특례제한법에 감면이 규정되는데 엄청 많습니다. 뭐 이래서 감면, 저래서 감면, 해서 엄청나게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 뭘 위해서 막 감면해 주는데 우리 시험과는 감면은 거의 관계가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감면 규정을 좀 잘 알아야지 굉장히 유리한 우리가 컨설팅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근데 감면이 실무에서는 중요하지만 시험에서는 관계없고 우리 시험은 비과세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취득세 비과세, 등록면허세 비과세, 재산세 비과세 이렇게 비과세에 관한 내용이 중요하고 대개는 독립한 문제로 옛날에는 나왔지만 최근엔 예전에 세법문항이 공시법보다 더 많이 출제될 때는 독립한 문제로도 나왔었지만 지금은 독립한 문제보다는 취득세든 등록면허세든 재산세든 종합문제 속에서 가끔씩 지문이 한 줄씩 비과세 지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또 중요한데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시험에
자주 거의 매년 나오기도 하고 연달아서 나오기도 하다가 또 안 나오기도 하다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과세는 역시 또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비과세를 중심으로 공부합니다. 과세에서 아예 제외합니다. 어떤 경우에 취득세를 비과세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152페이지 1번의 국가 등의 취득입니다. 동그라미 1번 국가 또는 지자체 가로 안에 보니까 다른 법률에서 국가 지자체로 의제되는 법인은 제외한다. 그러니까 원래 국가 지자체야지 법인인데 법령에서 국가 지자체로 봐주는 그런 법인은 제외하고요. 국가 또는 지자체 조합. 자, 지자체 조합이라는 것은 지자체가 공통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조합을 결성한 거라고 그랬죠. 지자체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외국 정부 및 주한 국제기구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당근이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중요한 내용이지만 형광펜으로 줄 안 그어도 헷갈리는 게 아니지. 이런 것들은 국가가 자기를 위해서 취득하는데 자기가 자기한테 세금 내? 말도 안 되죠. 그래서 당연히 비과세입니다. 동그라미 2번도 당연한 얘기예요. 대한민국 정부기관 취득의 과세는 외국 정부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당연하죠. 이것도 우리 정부기관이 일본 가서 뭘 취득하는데 대사관 부지로 쓰려고 부동산 취득하는데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기관 취득에 과세를 해? 그러면 일본 정부기관이 우리나라 와서 뭘 취득할 때 우리도 어떻게 하고? 과세하고. 비과세지만 우리도 어떻게 하고? 비과세하고. 당연한 얘기입니다. 국가 간에는 상호주의가 적용되니까 당연한 얘기라고 그랬습니다. 일본이 독도는 우리 땅 그러면 우리는 대마도는 우리 땅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거 진짜 왜 그렇게 안 하는지. 마산시 의회인가 거기서 옛날에 대마도 결의안을 한번 시의회 차원에서 한번 제출한 걸 내가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대마도는 원래부터 우리 땅이었다 이러면서 주장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속 들어갔어요. 그 이후에. 자, 그래서 국가 간에 하여튼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개인 간에야 무슨 왼쪽 뺨을 때리면 오른쪽 뺨도 때려줘 이러는 거고 개인 간에야 그래서 오른쪽 뺨 맞고서도 그래 용서해주고 막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거지. 국가 간에는 그랬다가는 바로 우리가 생존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간에는 철저히 상호주의가 적용됩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 북한 같은 경우에도 평상시에나 같은 민족이고 예를 들어서 수해를 입으면 쌀을 보내주고 그런 거지. 포탄 같은 거 한 방 날라와? 그럼 우리는 10발 날리고, 응? 그죠? 그래야지. 그래, 국가 간에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여튼 국가 간에는 철저히 상호주의가 적용됩니다. 당연한 얘기들입니다. 2번도 당연한 거예요. 2번도. 국가 등의 귀속 또는 기부 체납 조건 취득. 이것도 당연합니다. 동그라미 1번 국가 지자체 또는 지자체 조합의 귀속 또는 기부 체납. 그 아랫줄 가로는 신경 쓰지 말고 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여기가 포인트인데요. 부동산 및 그다음에 그 아랫줄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부동산하고 사회 기반 시설에 특별히 여러분들이 사각형을 해놓거나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 놓으세요. 자, 이건 어떤 거냐면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것도 제가 도로를 만들어서 국가에 기부 찬합하려고 하는데 외국자십니다. 그러면서 세금은 내야 될 것 같은데 이러면 어때요? 어차피 국가 것이 되는데 제가 부동산 취득해서 인천광역시에 청소년을 위한 쉼터로 써주십시오 하면서 기부 찬합하는데 거기다 대고 좋은 일 한다고 하면서 세금 내라고 하면 돼. 당연히 어차피 국가 자체 것이 되니까 당연히보다 비과세입니다. 근데 차이점이 1번 국가 등의 취득과 이 국가 등의 귀속 기부 찬합 조건 취득 이 차이점은 어떤 거냐면요.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뉘앙스 차이가. 이런 것까지 물어볼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1번 국가 등이 취득하는 것은 국가나 지자체가 취득하는 거예요. 취득하는 주체가 국가 지자체가 취득하는 거예요. 이때는 모든 취득세 대상 물건 취득을 비과세해요. 부동산, 차량 개장비, 항공기, 선박 등등 모든 취득세 대상 물건을 취득세를 비과세하는데 2번 국가 등의 귀속 기부 찬합을 조건 취득하는 것은 누가 취득하냐면 우리가 취득하는 거예요. 우리가 취득해서 국가나 자체 기속 기부 찬합하는 거죠. 자, 그래서 누가 취득하느냐 주체가 틀려요. 1번은 국가 등이 취득하는 거고 2번 우리가 취득하는 겁니다. 자, 2번은 다른 건 안 되고 우리가 취득해서 국가에 기부 찬합하는 것은 부동산 및 사회 기반 시설 취득만 비과세인 거지. 차량 개장비, 항공 이런 거는 그 귀속 기부 찬합 이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기에 없어요. 그런 차이점도 뉘앙스 차이도 있습니다. 152페이지 동그라미 2번 다만 국가 등의 귀속 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 증여하거나
귀속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 당연히 이럴 땐 취득세를 어떻게 해야 돼? 부과해야지. 여러분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중요한 얘기들이지만 형광표를 줄 안 거도 당연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153페이지에 3번을 봅니다. 신탁재산의 취득이요. 1번 동그라미 1번 신탁 밑줄 쫙입니다. 가로도 신탁 가만에 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 변경되는 것만 해당하는데 의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에 어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기억, 니은, 디귿번은 줄 글 필요가 없는 것이요. 제가 이미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위탁자로부터 기억번에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할 때 대외적으로는 소유권이 위탁자의 수탁자로 이전하지만 수탁자 믿고 맡은 것뿐이죠. 신탁계약 종료면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니은번 신탁계약의 종료로 인해서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믿고 맡겠다고 돌려받은 것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취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형식 취득으로. 대외적으로 소유권만 왔다 갔다 했지. 디귿번 수탁자가 시원찮아서 바꿨어요. 수탁자 변경돼서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 이 신수탁자도 믿고 맡은 것뿐이잖아요. 신탁계약 종료면 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결론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 취득은 취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 다만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 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 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취득세를 어떻게 한다? 부과합니다. 밑줄이요. 그래서 자, 요거 동그라미 2번 밑줄이고 그래서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 취득. 왜 제가 맨날 지난번에 형식적 취득에서 취득의 개념 설명할 때도 신탁법에 이렇게 강조하느냐? 자,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 취득이 비과세지 이런 동그라미 2번 같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과세합니다. 여러분. 아셨죠? 예. 다음에 나머지 4, 5번, 6번도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지만 나중에 우리가 3월달, 뭐 4월달 하면서 3월달 그때부터 배웁니다. 154페이지 제8절 부가와 징수인데요. 자, 우리 부가와 징수요. 중요해 안 중요해요, 여러분들?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과세 표준과 세율, 그 다음에 자,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했느냐, 이런 납세 절차 이런 것들은 다른 세금도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다 중요하고 그래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잠깐 우리 중요한 내용이니까 쉬었다가 이어서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